요즘 뉴스 보면 온통 중동 전쟁 소식이죠. 포탄 소리가 헤드라인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참 이상하게도 금융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점점 더 격해지는데 주가는 왜 오를까요? 오늘 이 아이러니한 상황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계실 거예요. 전쟁 뉴스를 보면 불안한데 내 주식 계좌는 빨간불이 켜져 있으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이 역설 뒤에 숨어 있는 시장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들을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미스터리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S&P 500은 올랐는데 전쟁의 핵심인 유가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심지어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국채금리까지 하락했죠? 여기서 BPS는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1%의 100분의 1을 가리키는 아주 작은 단위인데요. 금리가 0.06%포인트 내렸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상식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대체 이 지표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월스트리트는요, 이 복잡한 전쟁 상황 전체를 다 뜯어보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딱 하나의 지표. 여기에만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 지냐가 아니라 바로 이 병목 지점이 뚫리느냐 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전 세계 원유의 거의 5분의 1이 바로 여기를 지나가요. 말 그대로 세계 경제의 숨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전쟁의 승패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이 숨통이 막히느냐 뚫리느냐 딱 여기에만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시장한테 가장 중요한 스토리는 딱 하나. 원유가 문제없이 흐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흐름만 어떻게든 정상화될 기미가 보이면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일단 부차적인 문제로 밀려나는 셈이죠. 전쟁의 안개 속에서도 시장은 이런 작은 희망의 불씨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있어요. 이란이 해협을 일부 열었더더라, 중국 해운사가 운항을 다시 생각하고 있더더라, 또 조심스럽게 휴전 이야기가 나온더더라. 바로 이런 신호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나 보다 하는 안도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사실 시장이 이렇게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시간을 한 30년 전쯤으로 돌려서 1991년 걸프전 때를 보면 지금이랑 정말 놀랍도록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시장이 바닥을 치고 반등한 시점이 미군이 사막의 폭풍 작전을 시작한 1991년 1월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전인 1990년 10월, 바로 유가가 최고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에 시장은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었던 거죠. 결국 시장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에너지 위기의 끝이 보이기 시작할 때 먼저 움직인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제러미 그랜섬의 이 말, 시장의 심리를 정말 완벽하게 꿰뚫고 있죠. 시장은요, 모든 게 해결되고 이제 괜찮다 싶을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게 최악처럼 보일 때 바로 그 암흑 속에서 근데 어제보다는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덜 어두운 것 같은데?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가장 먼저 반응한다는 거죠. 하지만 과거의 교훈이 미래를 그대로 보장해주지는 않죠. 다시 지금으로 돌아와 보면요. 시장의 이런 낙관론 뒤에는 정말 살얼음판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 위에는 온갖 이해관계와 변수들로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양쪽이 내건 조건들을 한번 보세요. 이건 거의 타협점을 찾기 힘든 평행선이죠. 미국은 이란의 군사력을 묶어두려 하고 이란은 제재를 푸는 건 물론이고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간극을 메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게다가 협상 당사자들 말고도 주변의 플레이어들 셈법이 너무 복잡해요. 미국의 동맹인 사우디는 이란을 더 압박하길 원하고 이스라엘은 휴전하기 직전까지 최대한 타격을 주려고 할 겁니다. 각자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이 복잡한 수싸움이 평화로 가는 길에 놓인 가장 큰 지렛밭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시장이 갈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그 선택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어떨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고 평화가 찾아오면서 시장이 환호하는 골드락스 상황이겠죠.
하지만 최악의 경우 협상은 깨지고 다시 갈등이 폭발하면서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는 퍼펙트 스톰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설령 가장 좋은 시나리오대로 휴전이 된다고 해도 모든 경제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끈적한 복병이 남아있거든요. 이미 전쟁 때문에 망가진 공급망과 치솟은 물류비는 한동안 계속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겁니다. 이 숫자가 나로 경고등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2월 수입 물가가 한 0.6% 오를 거라고 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3%, 예상치의 2배가 넘게 뛰어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아직 전쟁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도 전의 데이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생각보다 훨씬 뜨겁다는 증거죠. 모건 스탠리 같은 전문가들도 기대를 좀 낮추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이미 꼬여버린 해상 물류나 부족해진 재고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꽤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예전처럼 안정되기까지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이 묘묘한 낙관론, 과연 이게 정말 폭풍이 지나갔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혹시 더 큰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은 아닐까요? 그 답은 앞으로 나올 데이터와 협상 테이블의 결과가 말해주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